여러분, 오늘 정말 이상한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분 꼭 한 분씩은 계십니다. 밤마다 이불 속에서 8시간, 9시간을 꼬박 누워 계십니다. 잠이 든 것도 같고 꿈도 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뜨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더 무겁습니다. 머리가 멍하고 몸은 납덩이처럼 처집니다. 어제 잠을 자긴 잔 건지도 모르겠다는 느낌이지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런 경험을 하신 분 계십니까? 거실 소파에서 저녁 내내 뒤척이다가 겨우 침실로 들어갔는데 아침에 더 피곤해서 일어나기가 싫으셨던 적 있으시죠? 충분히 잤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잠과 관련된 고민은 우리 어르신들에게 아주 흔합니다. 불면 관련 증상을 경험해 본 분이 전체 인구의 17%에 달하고 예순이 넘으신 분들 사이에서는 그 비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데 정작 왜 잠을 제대로 못 자는지, 어떻게 하면 뇌가 정말로 쉴 수 있는지를 제대로 아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이 답답한 미스터리를 함께 풀어보려 합니다. 마치 범인 수사처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용의자들을 불러다 증거를 따져보고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 밝혀내는 거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뇌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비밀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사가 끝나면 여러분은 집에서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도 손에 쥐고 가시게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들이 처음에는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함께 가보겠습니다. 경상북도 안동에 사시는 66 장남내 할머니 이야기부터 들어드릴게요. 35년 동안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시다 5년 전에 퇴직하셨습니다. 교직에 계실 때는 아무리 바빠도 몸이 거뜬하셨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도 피곤한 줄 몰랐습니다. 퇴직 후로 이상하게도 몸이 더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건강에는 하루 8시간 수면이 기본이라는 말씀을 들으신 뒤로 할머니는 9시, 아니 늦어도 10시에는 꼭 침대에 누우셨습니다. 6시에 일어나시니까 8시간이 되잖아요. 아주 정확하게 맞춰서 누우셨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0시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습니다. 1시간을 뒤척입니다. 잠이 들면 새벽 2시, 3시에 눈이 떠집니다. 화장실도 다녀오고 다시 눕습니다. 또 뒤척입니다. 결국 그렇게 6시를 맞이합니다. 아침 식탁에 앉으시면 어제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가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냉장고에서 뭘 꺼내려 했는지도 몰라서 한참을 서 계십니다. 나이 들어서 치매가 오는 건 아닌가 하는 무서운 생각도 드십니다. 그렇게 장남네 할머니는 매일 밤 8시간을 누워 계셨지만 사실은 뇌를 조금도 제대로 쉬게 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오히려 하루하루 뇌가 더 지쳐가고 있었던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수사해 봅시다.
첫 번째 용의자를 불러보겠습니다. 혹시 수면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닐까요? 더 오래 누워 있으면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먼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한양대학교 병원 연구팀이 성인 9만여 명을 무려 15해 동안 추적 관찰한 대규모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나온 결론이 우리가 상식처럼 믿어온 내용과 정반대입니다. 하루 8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는 분들의 사망 위험이 7시간 주무시는 분들에 비해 무려 27%나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영국과 중국 공동 연구팀이 50만 명의 뇌 건강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억력과 집중력이 가장 좋고 치매 발병률이 가장 낮은 수면 시간은 정확히 7시간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래 자면 건강에 더 좋다고 믿으셨죠? 그런데 사실은 7시간이 황금 수면 시간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걸 들으시고 그러면 나는 잠을 더 줄여야 하나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핵심은 얼마나 오래 자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자느냐입니다. 8시간, 9시간을 침대에 있어도 깊은 수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누워 있으면 뼈와 근육이 약해지고 혈액순환이 느려집니다. 낮 동안 활동량이 줄어들고 밤에 다시 깊은 잠을 만들어낼 에너지가 부족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용의자는 무죄입니다. 두 번째 용의자가 입장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잠이 줄어드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절반은 맞습니다. 60이 넘으시면 몸속 두 시계가 조금씩 바뀝니다. 첫째는 생체 시계입니다. 밤 11시에 졸리셨던 분이 9시만 되어도 눈이 무거워집니다. 그만큼 일찍 깨기도 합니다. 새벽 4시, 5시에 눈이 번쩍 뜨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둘째는 수면 압력이라고 불리는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입니다. 낮 동안 깨어 있으면 이 물질이 뇌 속에 쌓이다가 잠이 들면 씻겨 내려갑니다. 나이가 드시면 이 아데노신이 쌓이는 속도가 조금 느려집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수면 압력이 덜 만들어지고 결과적으로 잠이 가벼워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질병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새벽 5시에 눈이 떠지는 것, 밤에 한 번쯤 깨는 것, 이것만으로는 나쁜 수면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변화를 이해하지 못한 채 무조건 오래 누워 있으려 하거나 잠을 못 잔다는 불안감이 쌓이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도 완전한 범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짚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잠이 줄어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해도 거기에 무조건 적응하시면 안 됩니다. 문제는 잠이 줄어든 것 자체가 아니라 그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새벽 5시에 눈이 떠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아직 일어나기엔 이르다며 억지로 누워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뒤척이면서 낮은 질의 수면이 반복됩니다. 오히려 뇌 청소가 방해됩니다. 몸은 일어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침대에 억지로 붙잡혀 있는 셈입니다. 또 수면 시간이 줄어드셨다고 낮에 긴 낮잠을 취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1시간, 2시간의 낮잠을 자시면 밤에 수면 압력이 다 소진됩니다. 밤이 되어도 졸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침대에 오래 누워 뒤척이게 됩니다.
낮잠은 30분 이내, 그리고 오후 3시 이전에만 주무세요. 소파에 앉아 잠깐 눈을 감는 정도가 좋습니다. 이 두 가지 규칙만 지키셔도 밤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달라지십니다. 자, 드디어 진짜 범인을 소개할 시간이 왔습니다. 이름하여 글림프 시스템 차단입니다. 여러분, 우리 뇌는 잠자는 동안 스스로 청소를 합니다. 이걸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낮 동안 뇌가 열심히 일하면 베타 아밀로이드, 타우 단백질 같은 독성 찌꺼기가 쌓입니다. 이 찌꺼기들이 뇌 속에 오래 쌓이면 치매의 씨앗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깊이 잠들면 뇌 세포들이 살짝 오그라들면서 세포 사이 공간이 넓어집니다. 그 틈으로 뇌척수액이 급격히 흘러들어와 찌꺼기를 쓸어냅니다. 마치 밤새 공장 바닥을 청소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과 한국과학기술원이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세계 최초로 잠드는 순간 뇌 청소가 활성화되는 것을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실시간으로 확인했습니다. 41명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서 비렘 수면에 진입하는 순간 전두엽 부위의 수분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났습니다. 뇌 청소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를 눈으로 본 겁니다. 이 뇌 청소, 얕은 잠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깊은 수면, 특히 서파 수면이라고 부르는 단계에서만 활성화됩니다. 오래 침대에 누워 있어도 글림프 청소가 작동하지 않으면 뇌 속 찌꺼기는 그대로 쌓입니다. 이것이 장남내 할머니가 8시간을 눕고도 아침마다 납덩이 머리를 들어야 했던 진짜 이유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단 하룻밤만 제대로 자지 못해도 뇌 속 베타 아밀로이드 수치가 유의미하게 상승합니다. 하룻밤입니다. 한 번만 제대로 못 자도 그 다음날 뇌 속 찌꺼기가 평소보다 더 많이 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글림프 청소가 수면 전반에 걸쳐 고르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면 초반, 잠든 첫 한두 시간 동안에 깊은 서파 수면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황금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나머지 시간을 아무리 누워 있어도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 뇌가 얼마나 영리한지 보세요. 낮 동안 열심히 일한 뒤 밤에 스스로 청소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것뿐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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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글림프 시스템 이야기를 하면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잠자는 동안 뇌가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일입니다. 바로 기억 정리입니다. 낮 동안 배우고 경험한 것들은 먼저 해마라는 뇌 부위에 임시로 저장됩니다. 그리고 깊은 잠을 자는 동안 해마가 그 내용을 분류하고 중요한 것을 대뇌피질로 옮겨 장기 기억으로 굳혀줍니다. 이 과정이 자는 동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나서 잠을 자면 기억이 더 잘 남는 것이고, 잠을 못 자면 며칠 전에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뭘 사러 나왔는지가 잘 기억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치매 전조가 아니라 수면 부족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뇌를 청소하고 기억을 정리하는 이 두 가지가 모두 깊은 잠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잠은 게으른 시간이 아닙니다. 뇌가 가장 바쁘게 일하는 시간입니다.
쭈쭈쭈쭈쭈. 진짜 범인 옆에는 공범이 2명 더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공범은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잠이 안 오면 불안해집니다. 오늘도 못 자면 어떡하지? 내일 또 피곤할 텐데 라는 걱정이 밀려옵니다. 그러면 몸이 긴장하고 코르티솔이 올라갑니다. 코르티솔이 높아지면 교감신경이 흥분합니다. 뇌는 지금이 낮이라고 착각합니다. 당연히 잠이 더 안 옵니다. 걱정이 더 커집니다. 코르티솔이 또 올라갑니다.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악순환이 오래 계속되면 뇌가 피로한 상태를 정상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 피곤한 거야. 나이 드니까 그런 거야. 라고 스스로를 속이게 됩니다. 이미 수면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정상인 줄 알고 지나치게 됩니다. 두 번째 공범은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코를 좀 고는 거 아닌가 하고 가볍게 넘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한수면호흡학회 자료를 보면 중년 이상에서 수면무호흡증 유병률이 16에서 27%에 달합니다. 3가지 징후가 있으면 꼭 확인해 보세요. 첫째, 자다가 코골이가 갑자기 멈추는 것을 가족이 목격한 경우. 둘째, 낮에 졸음이 심해서 앉아 있으면 깜빡깜빡 조는 경우. 셋째, 아침에 입이 바싹 마른 채로 일어나는 경우. 이 3가지 중 2가지 이상이면 수면 다원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수면 무호흡이 방치되면 밤 동안 수십 번씩 뇌가 각성하면서 글림프 청소가 방해됩니다. 인지기능 저하 위험이 2배 반이나 높아집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잠들려 할 때 다리가 불편하고 움직이고 싶어서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 불안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철분 수치를 확인해 보시고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 보세요. 수면 문제는 원인이 다양합니다. 내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제 범인 검거 작전을 시작합니다. 불면증과의 싸움에서 많은 분들이 바로 수면제를 찾으십니다. 그런데 미국 내과학회는 만성 불면증의 첫 번째 치료로 수면제가 아닌 인지행동 치료를 공식 권고하고 있습니다. 수면제는 낙상 위험을 높이고 내성이 생기며 끊으면 반발성 불면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수면제를 드시고 계신다면 혼자서 갑자기 끊지 마시고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인지행동 치료의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기상 시간을 고정하세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느냐가 그날 밤 수면의 질을 결정합니다. 잠을 못 잔 날도 주말에도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처음엔 힘드셔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둥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주말에는 좀 더 자면 안 되나요? 라고 물으십니다. 딱 30분 이내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2시간, 3시간을 더 주무시면 생체 시계가 흔들립니다. 월요일 아침이 더 힘들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말에 늦게까지 주무시면 그날 밤 잠이 늦어지고 화요일 아침이 또 힘들어지고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둘째, 침대는 잠자는 곳으로만 쓰세요. 텔레비전 보기, 스마트폰 보기, 걱정하기, 이 모든 것을 침대에서 하시면 뇌가 침대를 각성 공간으로 기억합니다. 잠이 오지 않으면 20분 안에 일어나 거실로 나오세요. 졸릴 때만 다시 들어가세요. 이것이 침대와 수면 사이의 연결고리를 다시 만드는 방법입니다. 셋째, 취침 시간을 역산하세요. 아침 6시에 일어나신다면 자정에 주무시는 게 이상적입니다. 처음엔 10시에 침대에 드는 습관이 있으셨다면 자정까지 기다리는 것이 어색하고 불안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면 압력을 쌓아야 침대에 눕자마자 깊은 잠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집에서 바로 시작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우선 조격입니다. 취침 2~3시간 전에 따뜻한 물에 발을 담가 15분 정도 쐬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발로 몰린 혈액이 심부 체온을 잠깐 올렸다가 빠르게 낮춥니다. 심부 체온이 내려가는 것이 뇌에게 이제 잘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멜라토닌 분비가 자연스럽게 유도됩니다. 돈 한 푼 안 들고 오늘 밤 바로 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면을 돕는 식품들입니다. 첫 번째는 키위입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 키위 2알을 드세요. 세로토닌 전구체가 풍부해서 수면 시간을 평균 42분 늘려주는 것으로 연구에서 확인됐습니다. 두 번째는 체리입니다. 멜라토닌을 자연적으로 함유한 몇 안 되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체리 주스 한 컵을 저녁에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호두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과 멜라토닌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저녁 식사 후 한 줌만 드세요. 네 번째는 따뜻한 우유입니다. 트립토판이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으로 전환됩니다. 다섯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마그네슘과 칼륨이 근육 이완을 도와줍니다. 모두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비용도 크게 들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시중에 멜라토닌 보충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잠이 안 온다고 드셔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효과가 있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장기 복용 시 몸이 스스로 멜라토닌을 만드는 능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약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드시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께 여쭤보세요. 음식으로 수면을 도울 수 있지만 자기 직전 2시간 안에는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소화 활동 자체가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에는 드시지 마세요. 커피, 녹차, 홍차뿐 아니라 일부 두통약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으니 약 성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밤마다 어떤 자세로 주무십니까? 연구에 따르면 옆으로 누워 자는 자세, 즉 측와위가 뇌척수액의 흐름을 가장 원활하게 만들어 글림프 시스템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등을 대고 누우시거나 엎드려 주무시면 이 흐름이 상대적으로 둔해집니다. 옆으로 주무실 때는 무릎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워 골반을 수평으로 맞추시면 허리 통증도 줄어들고 수면 자세도 안정됩니다. 어느 쪽으로 누우시든 크게 상관없습니다. 편하신 쪽이면 됩니다. 처음엔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지만 며칠만 지나면 몸이 적응하십니다. 베개 높이도 너무 높으면 목에 부담이 갑니다. 귀와 어깨가 일직선이 되는 높이가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시작하실 가장 강력한 방법은 아침 햇빛입니다. 눈을 뜨신 뒤 30분 안에 창가로 가세요. 아니면 밖으로 잠깐 나가셔도 좋습니다. 15분에서 20분 동안 자연광을 받으세요. 이것이 생체 시계를 리셋합니다. 낮에 멜라토닌이 충분히 억제되어야 밤에 제대로 분비됩니다. 아침 햇빛 한 번이 그날 밤 수면의 질을 결정합니다.
환경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잠드시기 2시간 전부터 조명을 어둡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형광등처럼 밝고 차가운 조명은 뇌를 각성시킵니다. 노란빛의 간접 조명으로 바꾸어 보세요. 커튼이 얇아 가로등 빛이 들어온다면 암막 커튼을 한번 고려해 보세요. 침실 온도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 중에 따뜻한 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잠들기 좋은 침실 온도는 섭씨 20도에서 25도 사이입니다. 처음엔 서늘하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가벼운 이불을 덮으시면 됩니다. 몸이 서늘해야 신부 체온이 내려가고 글림프 청소가 활성화됩니다. 소음도 신경 쓰세요. 완전한 무음보다는 일정한 백색 소음이 도움이 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시냇물 소리, 빗소리 같은 자연음을 낮은 볼륨으로 틀어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충청남도 천안에 사시는 72살 박재현 어르신 이야기를 드릴게요. 박 어르신은 30년간 버스 기사로 일하셨습니다. 새벽 5시 출근이 몸에 배어 퇴직 후에도 새벽 5시면 눈이 번쩍 뜨이십니다. 처음엔 이게 문제인 줄 아셨습니다. 병원에 가서 수면제를 받아오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박 어르신이 바꾼 것은 기상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취침 시간이었습니다. 밤 10시에 주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 새벽 5시에 일어나셔도 7시간이 됩니다. 낮 동안은 텃밭을 가꾸시고 마을 어르신들과 게이트볼을 치십니다. 낮잠은 30분 이내로 줄이셨습니다. 결과는 어떠셨을까요? 지금 박 어르신은 수면제 없이 밤 10시에 누우시면 30분 안에 주무십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셔도 머리가 개운합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문제였던 겁니다. 박 어르신은 새벽 5시에 일어나셔서 바로 마당을 한 바퀴 도십니다. 아침 햇빛을 몸으로 받으십니다. 그 다음 텃밭을 돌보시면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십니다. 낮에는 적당히 움직이셔서 몸이 자연스럽게 피로를 쌓습니다. 밤 10시가 되면 몸이 저절로 잠을 요구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젊으실 때 농사를 지으셨거나 새벽부터 일을 하셨던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 생활 리듬이 사실 수면에는 최적화된 리듬이었습니다. 일찍 일어나고 낮 동안 열심히 움직이고 해가 지면 자연스럽게 몸이 쉬는 것, 이 리듬을 완전히 잊으신 것이 아닙니다. 다시 찾아드리면 됩니다. 장남내 할머니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할머니는 근처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어르신 수면 건강 강좌에 참가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기상 시간을 아침 6시로 고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밤 10시가 아닌 자정에 침대에 드시기로 하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너무 졸리고 어색했습니다. 자정까지 기다리는 2시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지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열흘이 지나자 자정에 누우면 30분 안에 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깨도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한 달 뒤 할머니는 처음으로 아침에 자연스럽게 눈을 뜨셨습니다. 머리가 맑았습니다. 냉장고 앞에서 멍하니 서 계시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어머니, 요즘 얼굴이 달라 보여요 라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것을 왜 그렇게 오래 몰랐을까요?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할머니가 바꾸신 것은 아무것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기상 시간을 고정했고 자정까지 침대에 들어가는 것을 참았고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없앴습니다. 족욕을 시작하셨고 아침에 창문을 열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자 뇌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글림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뇌 속에 쌓이던 찌꺼기가 밤사이 충분히 청소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느끼셨을 때 할머니는 이것이 수면의 문제가 아니라 뇌 청소의 문제였음을 몸으로 깨달으셨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가 하셨으니
우리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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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여러분, 잠을 잘 자는 것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숙면을 취하면 낮 동안 기분이 좋아집니다. 아이들이나 손주들에게 짜증을 덜 냅니다. 집중력이 올라가서 작은 일도 실수가 줄어듭니다. 주변 분들에게 밝은 얼굴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하려면 뇌가 청소되어야 합니다. 뇌가 청소되려면 깊은 잠을 자야 합니다. 깊은 잠은 복잡한 방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것들로 충분합니다. 오늘 수사 결과를 5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 진짜 범인은 수면 시간 부족이 아닙니다. 뇌 대청소 시스템인 글림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깊은 잠, 7시간이 얕은 잠, 9시간보다 훨씬 낫습니다. 둘, 공범 하나인 수면 강박과 코르티솔 악순환을 끊으세요. 잠 못 자는 걱정이 잠을 더 못 자게 만듭니다. 침대에 20분 이상 뒤척이면 일어나세요. 셋, 공범들인 수면 무호흡을 확인하세요. 코골이 멈춤, 낮 졸음, 아침 입마름 이 3가지 중 2가지 이상이면 진단받아 보세요. 넷, 약보다 먼저 기상시간 고정, 침대 20분 규칙, 취침 시간 역산 이 3가지 인지행동 치료를 시도해 보세요. 다섯, 내일 아침 창문을 여세요. 햇빛 15분이 그날 밤 수면의 질을 결정합니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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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을 못 자시는 것이 오래되셨다면 마음이 많이 지치셨을 겁니다. 캄캄한 밤에 혼자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도 이렇게 새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외로움, 저도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통을 혼자 안고 계시지 마세요. 주치의 선생님께 말씀드려 보세요. 요즘 잠을 못 잡니다라고 한마디만 하셔도 됩니다. 수면 전문 클리닉이 있는 병원도 있고 동네 보건소에서도 수면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가족에게도 이야기해 보세요. 잠을 못 자는 것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뇌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함께 살펴보는 것, 그것이 가족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 중 하나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일상에서 어떻게 시작하시면 좋을지 아주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밤 침실에 스마트폰을 들고 들어가지 마세요. 이것만으로도 뇌 청소를 방해하는 블루라이트와 각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눈 뜨신 뒤 창문을 열고 햇빛을 15분 받으세요. 이 2가지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우리 뇌는 반드시 달라집니다. 자주 받는 질문들에 간단히 답해 드리겠습니다. 새벽에 깨는 것 고칠 수 있나요? 새벽에 한번 깨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깨서 몇 분 안에 다시 잠드느냐입니다. 20분 안에 다시 잠드신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분이 넘으면 일어나셔서 조용한 활동을 하시다가 졸리시면 다시 들어가세요. 낮에 너무 졸린데 커피 마셔도 되나요? 오전에는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오후 2시 이후에는 자제하세요. 카페인의 반감기는 약 5시간에서 6시간입니다. 오후 3시에 드신 커피가 밤 9시에도 절반이 몸속에 남아 있습니다. 운동은 언제 하면 좋을까요? 낮이나 이른 저녁이 좋습니다. 취침 3시간 전에는 격렬한 운동을 마치세요. 몸이 과도하게 흥분되면 체온이 올라가고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걷기나 스트레칭은 저녁에 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아 캄캄한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 쉬셨던 분들, 충분히 잔 것 같은데 아침마다 머리가 무거워 하루를 힘겹게 시작하셨던 분들, 그 고통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지금부터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해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평생 자식들 키우고 일하느라 정작 내 잠 한 번 편히 못 자셨다면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손주들과 맑은 눈으로 아침을 맞이하고 싶으시다면 오늘 밤부터 뇌 청소를 시작하세요. 우리 뇌는 회복하는 힘이 있습니다. 어젯밤 잠을 못 주무셨다 해도 오늘 밤이 있습니다. 오늘 밤이 잘 안 되면 내일 밤이 있습니다. 꾸준히 하나씩 바꿔나가시면 뇌는 반드시 따라옵니다. 오늘 밤 딱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스마트폰 없이 침실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뇌 청소의 첫 번째 검거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건강한 밤을 보내시고 내일 아침 맑게 일어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